오늘 저희가 취재 인싸로 새롭게 오신 분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상욱 의원님이십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거 행복 전도사 포즈 아니신가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예, 오늘은 취재 인싸력을 자랑해 주셔야 되는데 워낙 이 보수 쪽의 속내를 잘 읽어주시는 취재력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여쭈려고 섭외를 드렸는데요. 아까 하는데 여전히 저는 좀 낯서네요. 더불어민주당의 김상욱 의원. 예. 저도 좀 낯설어요. 그러시게요. 근데 정말 이 비상계엄 때부터 김상욱 의원님 했던 역할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만 오셨다고 하면 이 근처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사진 찍자고 하실 정도로. 우리 좀 특수관계예요. 뭐냐면 남들 그때 오해하겠는데. 그때 1월달 네. 저 잡아간다는 소문이 파다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잡힐 위기가 처하면 여기 이쪽으로 시사인으로 도망오기로 했었어요. 아니, 종교시설이어가지고. 못 잡아간다. 예. 그러네. 그래서 내가 오면 보호해줘야 된다 하니까 예. 해주겠대. 그래서 비밀번호 다 알려주고 해서 진짜. 제 쉘터였습니다. 예, 쉘터. 저희 비상계엄과 지난 6개월을 함께 헤쳐나왔던. 진짜 목숨 걸고 싸웠다. 그렇죠. 그렇죠. 고생 보면. 많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장윤선 기자도 다 그렇고 같이. 그리고 네. 김상욱 아유, 모두가 의원도 그렇죠. 예, 예. 그러셨던 건데 아니 그런데 왜 아직도 윤석열은 제대로 뭔가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시민들한테 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법을 이상하게 공부해가지고 진짜 미워 죽겠어. 법을 공부한 건 맞습니까? 저 법꾸라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뭐냐면 지금 법의 맹점을 파고든 거예요. 뭐냐면 교도관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는데 형의 수용 및 집행에 관한 법률이란 법이 있어요. 그 법 예. 100조 백조. 외우기 쉬워서 네. 100조 이렇게 외웠는데 100조에 보면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항목을 나열해 놨습니다. 예. 그러면 교도관은 그 항목에 들어갈 때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권한을 보면 잠깐만요. 네. 아까 법령 변호사 출신이십니다. 어. 법률가인 저도 법 조금 알아요. 꽤 아시죠? 조금 알아요. 근데 이런데 보면 뭐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자살하려고 할 때, 자해 시도, 위해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때, 뭐 기구 파괴할 때 이럴 때예요. 그나마 어떻게든 포섭을 해보려고 하면 하나 있는 게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할 때 어떻게든 포섭을 해보려고 할 수 있는 정도인데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라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건가라고 볼 수도 있고 좀 애매할 수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교도관들이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윤석열이 이용해가지고 건드리기만 해봐 법 위반이야 직권남용이고 하니까 이제 겁나는 거죠. 왜냐하면 교도관들은 이 법은 다 알고 있거든요. 좀 애매하지 괜히 내가 다치면 이러면서 멈칫멈칫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법 배워가지고 이 법을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법꾸라지. 예. 아니 근데 저는 다 떠나서 예. 이분이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검찰총장을 하신 분이고 본인이 구속 수감시킨 사람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예? 예. 그리고 우리 비근한 예로 최순실 씨만 하더라도 6번이나 출석을 거부해가지고 직접 끌고 왔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네. 오다가 뭐 자유민주주의 뭐 네, 이런 이야기 특검이 하니까. 아닙니다. 뭐 이래가지고 또 우리 청소 노동자께서 예. 막 비판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최소한 어떤 인간됨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 네네. 사실 지난번 첫 번째 집행 때는 무슨 옷을 벗었다 그래가지고 너무 얼마나 충격받았으면 이건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문명사회요. 예. 아니 우리 문명사 문명사회인데. 문명사회에서 아프리카가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아니. 비하 발언이에요. 아프리카도 문명사회예요. 예. 예. 아니 잘못했습니다. 어떤 옷도 다 입고 있는 거지. 누가 그렇게 함부로 근데 좋은 누가 방법 오면 다 생각났어. 의견을 정정한 누가 밥을 예? 안 줘야 돼. 밥을? 그 인권 침해 아니에요? 밥은 먹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밥을 안 줘야 돼. 그냥 이제 근데 그건 그래서 진짜 인권침해인데. 그리고 그분은 어쨌든 먹는데 진심이신 분이에요. 계란말이 김치찌개. 그러니까 드셔야 밥을 안 되는- 주면 화가 나. 밥을 안 주면 예. 밥이 있을 텐데. 예, 죄송합니다. 근데- 문명사회에서 제가 빵 터져가지고 계속 아니, 말을 근데 이어가시죠. 예. 아니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랬죠? 그러니까 마치 흡사 3살짜리 꼬맹이가 엄마한테 사탕 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사탕 안 주니까 막 바닥에 누워가지고 발버둥 치는 것과 같은 그런 행태를 범하고 네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핫 빠질 것 같다. 수괴이면 어쨌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명태균 씨가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 하냐면 아니 이 정도 됐으면 본인이 딱 유서 한 장 써놓고
이래야지. 지금 주변 사람들 이게 다 뭐냐. 자기 예. 부인까지 지금 예. 잡아넣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어딨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그 리더와 장수가 보여줘야 되는 기본 태도는 1도 아닌 거지 않습니까? 아, 내가 다 책임지고 끝까지 내 가겠다. 책임 아니야. 예. 예. 끝까지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다 니네들 잘못이고 너희들 탓이야. 그리고 국민들한테 사과 한번 제대로 안 했잖아요. 지금 이 그러니까요. 순간까지도.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진짜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니 우리 국민들이 반성해야 되나 내 탓이요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또 신속하게 움직이고 우리 있습니다. 민주당 낯설다. 우리 민주당. 낯설다. 와, 우리 민주당. 또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고 우리 계시죠? 민주당. 우리 존경하는 민영배 예. 의원님께서 네. 오늘 예. 이 형의 집행에 관한 이 법률을 아. 개정해야 한다. 예, 예, 교도관한테 강제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법 체계가 아. 완비가 안 돼서 생긴 일이거든요. 네. 뭐냐면 구속시킨 피의자를 조사에 강제 구인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사실 애매했었는데 얼마 전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서 네. 할 수 있다로 일단 정리가 됐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정리를 바탕으로 해서 교도관이 그러면 실행력을 할 수 있느냐는 또 음. 법의 문제로 가는 건데 이거 좀 애매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래 놓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민영배 의원님께서 신속하게 오늘 이 법 개정하자. 예. 우리 법이 좀 모자랐구나 하고 바로 발의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언제 법 통과 기다려요? 빨리 잡아와야 되는데. 그러게요. 아니, 근데 저는 다 예. 떠나- 밥을 굶겨야 되는데. 근데 이 수용자 인권 문제 이런 것들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은 이런 선례가 없었던 없었죠. 거예요. 누가 감히 이렇게 했었겠어요. 아, 그리고 그리고 윤석열 사실 때문에 윤석열 기준이 그렇죠.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도 윤석열 외에 누군가 이런 행동을 하면 사실 강제력을 더 집행해서 데리고 오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딱 그 즉시한 거 포기하고 나서 검찰이 맞습니다. 그 날수 바꿔버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한 명을 위한 인권. 맞습니다. 아까 특혜 우리가 우리가 그냥 특검에서 특별히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하면 안 돼요. 어떤 점을 조언해 그러니까는 주세요? 예. 지금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거잖아요. 예. 형사 절차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 법감정과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형법정 중에 여러 가지 법의 원칙이 적용되다 보니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야 되고 만약에 마음이 앞서서 절차 하자를 만들어 버리거나 등등등 해버리면 윤가가 이걸 이용을 해서 빠져나갈 작전을 짤 수 있다고요.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답답하지만 예. 치밀하게 법 규정 챙겨가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특검 입장에서는 공격을 물릴 받을 수 수가 있는 모든 있으니까. 여지를 지금 방어하기 위해서 물릴 수 저희가 있기 보기엔 좀 때문에 답답하더라도 답답하더라도 하고 있다. 특검에서 잘하도록 계속 예, 우리가 예. 응원을 해줘야 됩니다. 아. 왜 너희 빨리 안 해? 보다는 좀 기다려줄 테니까 잘해. 예. 꼼꼼하게 그냥 한 놈도 못 빠져나가게 그냥 잘 잡아. 무조건 잡아내야 돼. 이렇게 네. 가야지. 아니 근데 오늘만 하더라도 그 네. 지난번에 이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고 나서 예. 그래도 오늘 원래 9시에 변호인 접견이 그 예약이 되어 예.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검팀이 7시 50분에 1시간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생각하면 어쨌든 나오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 그때는 옷을 입고 자신의- 나왔다고 그렇죠. 합니다. 헌법방에서 본인이 나와가지고 예. 뭐 한 10명 정도가 달라붙어서 윤석열 피고인을 차에 태우려고 했는데 안 타겠다고 완강히 버티면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의자채로 움직이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10명이 붙어서. 근데 의자가 뒤로 빠지고 예. 뭐 사람이 있고 그러다가 뭐 의자 다리에 다치고 막 이런 블라블라 이런 일들이 예. 막 팔 빠지네 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예. 팔 빠질 것 같다. 제발 나 좀 놔둬줘.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저는 일종의 예. 그거 뭐라 그래 헐리우드 액션 아닌가 싶어요. 네네. 예. 그리고 자기 다리가 튼튼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걸어서 차 탈 수 있잖아요. 밥을 좀 적게 줘야 돼요. 굶기질 못하더라도. 그러면 그러니까 마치 너무 밥을 많이 흡사부가 먹어. 똑같아요. 김건희 씨가 분명히 걸어갈 수 있으면서도 아. 마치 아픈 것처럼 마스크 쓰고 휠체어 타고 나왔다가 예. 휠체어 발로 차고 차에 올라타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충분히 걸어서 특검이 마련한 수송이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무슨 차량에 예. 타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차에 타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닌가 싶은 예. 생각이 드니까 너무 막무가내다 이런 거죠. 그래도 우리 민주당 빨리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우리 민주당. 예. 바로 법개정 바로 들어갔어요. 법개정 들어갔지만 아직 네. 윤석열 씨를 미리 못해서 잡아가려면, 죄송해요. 예, 앞으로 시간이 미리 좀 걸리니까, 법개정 할게요. 예. 또 국민들이 답답해하시는 게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질문이 이런 일이 있을 있습니다. 줄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 윤석열 씨와 관련해서 역사상 없던 일이에요. 모든 네. 것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어서 그것까지 잘 대비했으면 한다라고 하는 또 시민들의 마음이 네. 거대 여당한테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려야 더 될것 미리미리 같아요. 준비할게요. 우리 상상을 해봐요. 다음에는 무슨 사고를 칠까? 그래 미리 법개정을 미리미리 하죠. 좀 상상 좀 해주세요. 네.
의원님 N이시잖아요. 늘 늘 상상 상상 그 그 이상이라서. 저는 속옷만 입고 이거 버티는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대부분이 그러지 않고 개헌만큼 상상하기 어려운 그래도- 이야기죠. 아니 그래도-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힘든 일 아닐까 의원님? 아, 이거까지 어떻게 옷을 속옷만 벗어. 입고 버티는 것까지 상상하고 법을 만든다는 게. 그거는 사실은 문명사회 없는 일이라니까. 예, 문명사회. 아우, 윤석열 씨 남한 때문에 사회에서나 예,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진짜. 문명사회가 안 된다는 것도 참 너무 문명사회가 아닌 속상하네요. 거야 진짜. 네, 댓글에 질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수갑 같은 걸 채워서 강제력을 그러니까 저도 좀 발생할 수 이해가 있지 안 가요. 않았냐. 예. 변호인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쉽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구속했으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게 법의 빈 부분이란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구속을 하는 것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아직 왜냐면 법정 판결이 난 게 아니잖아요. 피의자 신분인 거죠. 예, 예,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드리고 예. 있는 조사하기 위해서. 예. 자, 그러면 일단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때문에 일단은 인신은 구속을 했지만 거기까지가 구속영장의 법적 한계인 거예요. 아. 그러면 조사할 때 강제 구인할 수 있느냐? 이거는 법의 규정이 따로 좀 애매하죠. 근데 이게 다른 사건에서 윤석열 사건 말고 다른 사건에서 문제가 됐었고 그때 그때 이제 다투는 사람은 구속영장에 조사에 응하라는 의무는 없지 않느냐 하고 버텼는데 예, 예. 그때 다행히 그때 법원에서 잘 해석을 했죠. 조사를 위한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까지는 판단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윤가를 조사할 때도 너 조사받아야 되니까 안 와? 그럼 강제 구인할 거야까지는 예. 가능한 거예요. 예. 이거는 법원 앞선 법에서도 있다. 판결례 때문에 예.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강제 구인을 할 때 그럼 실제로 강제 구인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누가 하느냐? 교도소 안이기 구치소 안이기 때문에 교도관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교도관은 형집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런 법적 권한이 생기는데 예. 그 법이 교도관한테 그 권한을 줬냐는 거예요. 그게 법 100조에 있는 강제력에 관한 규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근데 그게 나열 규정인데 나열 규정에서 좀 애매하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민현배 의원님께서 서둘러서 빨리 법 개정하자고 지금 네. 움직이는데 앞으로 미리 할게요. 예. 아, 근데 미리 하겠습니다. 법 상상을 개정을 해서 미리. 하더라도 8월 21일에 본회의에 당장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네. 적어도 6개월이 걸릴 문제일 텐데. 아니요, 바로 올릴 거예요. 빨리. 아, 그래요? 법사위 그러니까 통과하고 해야 되지 마음이 않습니까? 그렇다고요. 네. 아우 진짜 답답해 본회의가 죽겠어. 21일이니까 그 전까지. 아니 근데 뭐 이런 짓을 한대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는 다 상상을 해가지고 상상을 해서 미리 다 해야 준비하도록 되는데. 만드는 이런. 예. 아,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한남동 체포 때도 답답해했던 것에 음. 대한 이야기들 많이들 하시던데 그때도 이제 1차 체포 실패하면서 결국 경호처 내부의 여러 가지 네. 상황들 때문에 겨우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사람 다칠까봐 그랬죠. 예. 사람 다칠까봐 그랬던 거. 그때는 지금하고 좀 실제로 다르죠. 예. 총 왜 안 쏘고 뭐하냐 이런 음. 얘기를 경호관들한테 하고 그랬죠. 아 근데 진짜 너무 경찰보다 망신. 경호관들이 아유. 더 총은 잘 쏜다. 그러니까 사실상 유혈 사태 또는 총격전을 유도하는 발언을 윤 씨 내외가 했던 거잖아요. 예. 근데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다른 게 어쨌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밖에 다른 뭘 조치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상식의 범주에서는 이 정도 되면 갑시다 하면은 그래 갑시다 하고 따라 나오는 게 상례인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막 땅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 아우, 막, 이렇게 막 미안합니다. 이런 거니까 팔 빠질 것 같다. 예. 예. 아니 저도 변호사하면서 듣도 보도 못하는 장면이에요. 네. 아니 근데 저희 다 변호인들이 그렇습니다. 조금 설명을 해서 이러면 예. 아니, 미안합니다. 지금 변호인 그거 같이 갑시다 그냥. 기자회견 한 거 보셨어요, 선배님? 못 봤어요 그거는. 변호사들이 흥분해. 지금 변호사들이 신났어. 아, 왜요? 자기 정치하느라고. 아니 자기 정치도 있고 네. 이제 교도관들 압박하느라고 야 교도관들 너희 법 근거 없는데 그렇게 해서 다 고발할 거야. 아, 그럼 그러니까 실제로 위축이 되는 위축이 되죠. 왜냐하면 법이 모자란 거죠. 예. 아니 근데 의원님 기본적으로 법원이 발부한 기소할까요?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인데 공무집행방해 아닙니까? 그건 그 가능성 그러니까 애매한 영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애매하니까 서로 하는 그 실행하는 교도관들 입장에서는 애매하니까 따르지도 못하고 안 따르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분들한테 명확하게 근거를 만들어줘 버리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리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러다 구속만기돼서 또 풀어줄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머나. 것들도 있고. 말씀하지 마세요. 괴로워요. 아니 그래서 그런데- 사실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막 괴로워요. 그러님 안 돼. 장관에 그러면 안 대한 돼. 문제 그러면 안 돼.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분명히 서울구치소에도 지시를 내렸어요. 예. 협조해라. 특검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치소에 있는 교도관들이 협조해라라고 지시까지 예. 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는 것은 이건 지도력의 문제다라는 판단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성호 장관에 대한 문제 제기도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 그 장관이 의지가 없거나 이래서 장관님이 의지가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예, 그건 아니에요. 예. 장관님 의지 투철하세요. 저건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예. 장관님은 못 잡아넣어서 지금 아니 댓글 너무 웃긴다. 술 먹으러 가자 하면 나올 텐데. 예, 지금 그런 아까 방법이 있었구나. 꼬셔야 밥을 돼, 드려라 꼬셔. 이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지금쯤이면 많이 그리워할 거예요, 그걸. 많이 그리워할 때다. 예. 그런데 생중계를 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이 이걸 좀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던데 그게 가능한가요? 근데 그건 불가능한 걸 알고 있어요. 그 역시 또 법적으로 개인 인권 네. 부분이 있으니까 아, 본인이 예. 동의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우리가 답답하실 겁니다. 답답하죠. 저도 답답해 죽겠어요. 답답한데 그래도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또 형사 처벌을 하는 단계의 일이잖아요. 형사 처벌은 절차나 증거 수집에 위법이 있어버리면 우리 독수독과라고 들어봤죠. 그쵸? 그게 뭐냐 하면 딴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거 맞아, 나쁜 거 맞아. 근데 절차가 하자가 있고 예. 증거 수집 하자가 있으니까 프로저가 돼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직위원 논리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안 돼. 직위원은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요. 의원님 진짜 독수독과를 노리고 그러는 건가? 아, 그런 지금- 생각이 드네요. 이걸 노리고 있다. 아니, 오히려 주장해야 돼요. 예, 저는 예. 그래서 불법적인 행동을 유도하고 있다. 그렇죠. 저는 윤가와 예. 그쪽 변호사들이 뭐라 충분히 그런 얘기하면 것도 남을 바짝바짝 수 긴장 들어요. 혹시 아들이 오. 또 어떤 빈틈을 파고드나 야. 우리가 빈틈 안 보이는 게 참 중요하고 특검 화이팅. 네, 예. 특검 화이팅. 특검 화이팅. 야. 힘내라 특검. 특검 예. 야물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 우리가 믿어드리고 힘실어 드릴 테니까 음. 치밀하게 예. 정말 치밀하고 예리하게 예. 빈틈 보이지 말고 저 그렇게 해내실 거라 아. 믿습니다. 이제 특검 화이팅 이야기 하셨는데 그럼 이걸 꼭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속옷난동을 벌였던 윤석열 씨에 대한 것은 아무도 상상을 못했던 바이다 보니까 특검도 이제 이 사실을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비판을 받다 보니까 약간 좀 이게 뭐 위축된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브리핑 횟수를 아예 줄였어요.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특검이 기죽을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뭐 인권 침해라고 주장을 계속하지만 그건 결국 윤석열 측의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 다수 국민들은 아니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라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수갑, 족갑, 예? 그다음에 포승줄 채워서 만약에 그가 벗고 있다면 모포로 뒤집어 싸서 끌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법은 만 명도 아니고 만인에게 평등하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이 저렇게 버텨서 끝내 그 강제구인이 안 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면 그 밖에 다른 범죄인들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예. 그 가서 당신 조사가 필요하니까 최순실처럼 버티거나 이랬을 때 데리고 가려고 할 때 다 옷 벗고 난동 부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윤석열스러운 새로운 현상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재소자들 사이에서. 야, 우리도 다음에 저 사람 전직 대통령인데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하자.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게요. 예. 그렇게 할 때 이거를 법이 집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제력과 물리력을 동원해서 반드시 법치주의가 통용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사건이 돼버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진짜 의원님 있잖아요. 예. 이 속옷 난동 사건은 보니까 예. 전 세계의 주 단위의 작은 매체들까지 다 썼어요. 놀라운 깜짝 놀랐어요. 해외이긴 하죠. 해외 진짜 언론이 말이- 다 썼어요. 정말 진짜 창피해요. 창피해서 진짜.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하지? 그걸 실행을 옮기죠? 네.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상상이 남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옷을 벗어요? 그 의원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어우. 네. 아우 부끄러워라. 근데 이제 이 비난의 화살이 윤석열 씨를 향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공표한 그 특검이 문제다라는 식의 또 논리 때문에 특검이 그 약간 지금- 쫓겨 있는 느낌이어서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형사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형사 수사 절차잖아요. 기본적으로 형사법이 중심이 돼서 법리 공방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겁니다. 예. 이런 법리 공방이 일어날 때 피의자들이 주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사기관이 불법을 하거나 수사기관이 위법 수집 증거로 만들어버리거나 절차 하자를 만들기 위해서 유도하거나 함정을 파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윤석열이 좀 그런 시도를 하는 게 아닌가. 얼핏 보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게 특검을 애를 먹이는 거죠. 정말 어떻게 그렇죠. 보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알 권리 당연히 필요하고 그리고 브리핑을 하려고 하면 또 그 아주 압박하잖아요. 뭐 피의사실 공표다 뭐다 이렇게 압박을 계속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참 앞으로의 과정도 이거 너무나 명백한 내란이고 예.
너무나 명백한 김건희의 여러 가지 음. 불법인데 법원의 판결까지 갈 때는 이 참 많은 산 넘어야 되는구나.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긴장 풀면 안 되는구나. 근데 그 생각 다시 공개적인 합니다. 망신주기라고 예. 역프레임을 걸어가지고 마치 본인들이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하다가 대한민국 독립운동하다가 감옥 간 게 아니에요. 국민을 상대로 총뿌리를 겨누고 국회에 계엄군을 집어넣어서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아주 심각한 내란 수괴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거부하고 재판도 안 나오고 형사사법 체계 자체를 형해화시키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법으로 엄단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땡깡 부리고 나 싫어 안 나가 인권 침해야 내 몸에 손대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렇게 몽리를 부리고 있으니 이게 상식에 부합하냐는 거예요, 최소한. 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역프레임을 걸어서 마치 윤석열에게 무슨 큰 인권 침해가 있으니 심평 변호사식으로 무슨 서방 세계가 나서가지고 우리가 가자냐고요. 오늘 문명사라고 정말. 하는 단어가 정말 제 마음을 치는데 그럼 끝으로 하나, 그러니까 요 이슈를 이제 넘어가야 되긴 하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예. 싶은 게 윤석열은 어쨌든 못 나와요. 죽을 때까지. 맞죠? 죽을 다들 때까지 그걸 못 나와요. 걱정하십니다. 예. 이제 그냥 영영 거기서 예. 또 징역형이라고 하는 건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저는 일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노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우리가 예. 형벌 중에 그 징역형 하잖아요. 말 그대로 그건 일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로 일을 좀 많이 시켰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징역형 선고되면 무기징역이잖아요. 예. 죽을 때까지잖아. 최소 무기징역이죠. 예. 무기징역 죽을 때까지 예. 일해라. 예. 교도소 안에서 저는 일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럼 만약에 풀어주지 사형이 말고. 선고가 되면 징역을 안 하나요? 아니죠. 사형 선고. 미결수로 있는 거죠. 그러면 사형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집행될 때까지. 노역을 안 하는 거예요? 무기징역이 차이 났겠다. 이거 참. 네, 우리- 사형하면은 우리- 못해요. 노역 못해요. 맞아요. 아. 우리 일 시키는 게 더 나은데. 예, 뭐 그거는 근데 일을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시켜야 돼요. 네. 그 하나만 더 여쭤보면 어차피 묵비권 행사할 거고 가서 말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재집행을 시도해야 되냐 뭐 그런 식의 또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건 저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계속 시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특검의 의무가 조사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건 특검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응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가야죠. 계속해서 가야 되고 안 응하는 것은 윤석열의 잘못이죠.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저 뭐 하는 짓이야?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계속 가고 계속 시도하고 계속 하려고 해야지 이걸 안 하네 하고 손놔버리면 그거는 그러면은 가만히 이제 그거는 특검 혼나야 돼. 그렇게는 안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해야 돼. 의원님처럼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시각도 있고 또 어떤 법조인들은 어차피 안 나온다. 그리고 거기에 힘 빼느니 차라리 이 상태에서 그냥 재판에 넘겨버리는 게 낫다.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특히 이제 양쪽의 시각 가운데 저는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징이 돼버렸어요. 버티면 봐주네. 이 공식이 통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법 질서가 계속 버티면 윤석열처럼 봐주더라라고 이게 구전의 회자가 되기 시작하면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무섭다라는 것도 수용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도 저렇게 버텼지만 끝내 끌고 나가서 조사를 받았다라는 기록을 남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역사 기록에. 예. 참.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어째 넌덜머리나 진짜 다음에 넌덜머리 재집행할 때는 그럼 어떤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자해도 하고 막 우리 이제 그러겠죠. 상상을 또 해봐야 돼. 예. 그러니까 지금 되게 모든 걸 창의적이야 대비하고, 지금 예. 하는 게 보면. 창의적이에요. 연구를 그러니까 지금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것만 상상만 연구하고 하니까. 있는 거야. 예. 아우, 네, 그거는 징글징글해 진짜. 징글징글. 네, 그 김건희 씨 이슈가 사실 어제 있었는데 오늘 아침 윤석열 씨 이슈 때문에 이게 다 묻혀버린 느낌도 좀 있긴 합니다만은 네. 구속영장 청구를 이제 했고 12일로 실질심사가 잡혔거든요. 영장 나올 거라고 보시죠? 저는 100% 나올 거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뒤집어진 진술이 오늘만 하더라도 몇 개가 나왔는지 몰라요. 특히 저는 제일 재밌는 게 일단 뭐 홍콩에서
엄마 목걸이. 주려고 15년 전에 구입한 모조품이다. 200만 원짜리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예. 거짓말의 진화예요. 처음에 그 2022년 처음에 스페인 순방 가서 그 목걸이가 저거 신고 안 된 건데 기자들이 기사 쓰고 어디서 난 거야라고 했을 때 지인에게 빌렸다라고 그랬죠. 했다가 처음에는 스페인 현지에 있는 지인에게 빌렸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국내에 있는 지인에게 빌렸다고 했고 브로치 같은 경우에는 중소상공인들에게 구매한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싹 다 명품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실물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랬다가 그 거짓말이 또 진화를 해가지고 최근에는 모조품인 게 밝혀졌고 오빠가 갖다 놨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또 어제 조사에서는 엄마 사준 선물인데 예. 필요할 때마다 빌려다 썼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반클리프 아펠에서 특검이 저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을 하니까. 2015년 제품이다. 그러면 자기가 2004년에서 2007년 사이에 홍콩에 가서 샀다는데 그럼 모조품이 먼저라는 겁니까? 그러게요. 말도 안 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증거인멸 거짓말 너무 많이 해서 제가 보기엔 김건희 씨는 구속사유는 차고 넘친다. 저는 오히려 다음 주 화요일로 원래 토요일이었다 다음 주 화요일로 길이 늦춰진 것은 신변 정리할 어떤 시간을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구속 저는 여부에 구속 대해서? 일단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나온다. 범죄 예. 중대성 예. 입증됐고 예. 그리고 범죄 상당성도 충분히 나왔고 증거인멸의 우려 방금 전에 우리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뭐 증거인멸 거짓말 이런 것들은 이미 그것도 충분히 나왔고 이제 근데 저는 뭐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바람이 윤석열, 김건희 그냥 드러난 것만 처리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 특히 김건희 특검이 예. 특히 그래요. 이건 파면 팔수록 계속 나올 거거든요. 예. 고구마 줄기일 거예요. 이거는 맞아요. 끝까지 파야 돼요. 음. 끝까지 파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는 요 당건으로 일단은 먼저 구속시켜놓고 재판 진행하겠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정말 발본색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가만히 보면 돈 때문에 권력 잡은 사람들 같아 보여요. 맞아요. 돈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무 심해요. 그러면 금전적 이익을 공유한 집단이 나타나겠죠. 예. 다 공범인 겁니다. 음. 그래서 저는 발본색원 그래야지 뿌리가 뽑힌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김건희 희생양 만들어주면 안 되고요. 예. 거기서 꼬리 끊기 하면 안 되고요. 발본색원 정말 고구마 캐듯이 다 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징표는 금전적 이익을 나눈 사람들 좋은 징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의원님 그래서 저는 김건희 특검이 길이 너무 짧아서 좀 짧아요. 예. 그걸 연장을 하든지 법을 다시 어떻게 해야 일단은 뭐 3대 특검이 같이 가고 있으니까 근데 3개 특검 중에서 김건희 특검이 아마 제일 수사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기간도 많이 필요하고 사건도 복잡하고 그러니까요. 품도 많이 들어가요. 돈도 많고. 그래서 일단은 뭐 기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간 데까지 가고 저는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건희 특검은 특검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은 혐의들이 있는데요. 이 혐의들 중에 하나의 혐의만 들고 오더라도 보통 일반적인 수사기관에서 최소 1, 2년 수사하는 것들 시간이 그 정도 걸리는 건들이에요. 근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몇 개인지도 모를 만큼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물리적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김건희 특검은 저는 아마 이 시간 지금 현재 특검 기간 안에 마무리 짓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예. 그래서 특히나 고구마 줄기 캐듯이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발본색원해 내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 개인적으로 가지고 저는 있습니다. 어제 김건희 씨의 그 막 그 얇고 막 가녀린 목소리로 그 2021년에 후보 시절에 했던 그 거짓말 기자회견하고 너무 비슷한 톤으로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서 너무 죄송하고 조사 잘 받고 나오겠다. 저는 그 태도와 그 내용과 톤을 보면서 아직도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후보 시절에 했던 개사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하든가 말든가 나는 끄떡 없어. 그런 것을 웅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그 뭐라 해야 되지? 불쾌감? 이런 거를 느꼈어요. 아직도 저 사람은 국민들에게 입으로는 사과를 예. 하고 있지만 진심으로 사죄하는 태도와 이게 아니다. 계속 거짓말을 하잖아요. 계속 거짓말하고 아니라고 하고
말을 바꾸고 예.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 행각을 계속 지금 이 순간도 벌이고 그러니까 뭐가 진짜냐는 거예요. 김건희의 진짜 모습이 뭐냐. 어제 나와서 이렇게 얇고 가녀린 목소리로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서 미안하다라고 죄송하다라고 한 것과 이명수랑 통하면서 동생 하면서 내가 그거 뭐 육두문자 써가면서 내가 집권하는 말이야. 딱 뭐 가만히 안 둘 거야. 뭐 예. 조선일보 폐간시킬 거야. 막 이렇게 행사 뭐가 진짜냐는 네. 뭐가 진짜 김건희냐는 거예요. 예. 근데 참 윤석열 김건희 덕분에 우리나라 형사법이 엄청 발전하고 있어요. 빈 구멍을 찾게 되긴 했죠. 오늘도 아까 오후에 예. 그 양분한 의원님하고 민영구 의원님하고 저하고 머리 맞다고 와 진짜 저거 못 잡아오냐 하면서 예. 막 머리 싸매면서 법이 왜 이 모양이야 이러면서 서로 그러고 법조인들끼리 실시간 모여가지고 아니, 이야기하셨군요. 근데 예. 그래도 정말 효능감이 있는 게 예. 우리 민주당이 지금 집권 여당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민주당 또 우리 법을 우리가 통과시킬 수 있어요. 야, 그쵸. 그래서 의석수로는 통과시킬 수 충분하시죠. 있어. 예, 그래서 예. 오늘 민영비 의원님 안 냈다고요. 빨리 통과시키겠습니다. 그 효능감. 그래서 예. 그냥 어떻게든 이제 교도관들께서 마음 편히 잡아올 수 있게 네네네. 교도관을 위한 법으로. 교도관들께서 마음 편히 잡아오실 예. 수 있게 저희가 빨리 네, 준비하겠습니다. 방금 나온 속보에 보니까요, 윤석열 씨가 이 저 봐, 강제 저 봐. 인치로 어깨 이럴 줄 통증을 입게 되었고 부상을 겪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교도관들을 압박하는 말이 그렇죠. 아닐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데요. 교도관 압박하는 겁니다. 예, 근데 법무부에서는 건강상 특이사항 없다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 그 강제 구인이 실패하고 나서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하고 나서 윤석열 씨가 의무실로 갔다고 하거든요. 그런 우리가 다음에 보고 있는 게 전직 대통령 맞죠? 문명사회라는 단어가 오늘 핵심인 것 같은데 네. 나 보다 처음 봤어.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자기가 스포츠 경기한 거 아니잖아요. 예? 무슨 스포츠 아니 뭐 축구하다가 다친 거 아니 어깨 부상 어디서 어깨 통증을 얘기를 합니까? 그러게요. 예? 예. 아니 국민들한테 의자를 든 분들이 어깨에 통증이 올 것 같은데. 아니 그렇죠. 막 그 윤석열의 육중한 몸을 예, 들었던 예. 의자까지 포함해서 들었던 그 예. 교도관들 안 붙는 삽니다부터 시작해서 이거 산업재해로 네, 그러니까요. 진짜. 예, 산업재해로 보상을 해줘야 지금 저는 된다. 소송 걸고 싶어요.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얼마 판결 얼마나? 10만 원. 예. 우린 좀 더 받을 수 있을 거야. 왜냐면 우린 직접 죽이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셨으니까. 그리고 우린 뭐 12월 1월 넘어서도 예, 계속해서 예, 무슨 유을 받았던 예, 사람이니까. 예. 근데 제가 지금 윤석열, 김건희 이렇게 대응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나름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구나. 예.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바보스럽고 우스꽝스럽지만 제 눈에는 바보스럽고 우스꽝스러운 걸 넘어서서 이 사람들 치밀하게 다 기획한 기획이구나 하는 게 자꾸 보여서 그래서 자꾸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긴장 풀면 안 됩니다. 얘기를 드리는 것이 예를 들어 김건희도 그렇습니다. 저는 옷차림부터 모든 게 다 기획됐다고 보여져요. 어제 나왔을 때요. 네. 그리고 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이것도 저는 의도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오기 전부터 그 말 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조사받을 때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죄가 없고 예. 아무 책임이 없고. 예. 제가 국정을 그렇게 농단한 사람이 아니고 저는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리고 윤석열도 지금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짓인데 이걸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서 지금 압박을 느끼는 건 누구냐? 특검과 교도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기획된 좀 나쁜 기획이다 예.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제 김건희 씨가 조사를 받고 나오는 과정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변호사가 굉장히 몸이 안 좋다는 취지로 말을 막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맞아요. 영장 실질심사 안 나오고 또 입원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가능성이 같아요. 있어요. 온갖 단계를 다 부릴 예.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얘기 했어요. 그 조사 받으러 들어갈 때 이미 그녀의 그 가방 안에 에코백 안에는 예. 진단서와 약봉투가 들어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사가 시작되면 진단서를 꺼내놓고 약을 먹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전직 검사들이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자신들의 죄를 책임지려는 태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법꾸라지처럼 법기술을 부려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고 내 책임은 아니고 네 책임이야라고 떠미는 건데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김건희를 이렇게 구속이 되지 않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 윤석열이 오늘 나가서 예. 내가 한 게 맞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예. 저렇게 버티는 걸 보니 김건희와 윤석열 부부 사이에도 무슨 사랑인지 뭔지 계속 그랬으나 결국엔 이 사람들도 죄수의 딜레마가 예, 발동이 돼서 네가 가라 하와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필 규정입니다. 이건 다 과정이고요. 결국에는 윤석열도 김건희도 감옥에 갈 수밖에 없고 맞아요. 특히 윤석열은 못 나옵니다. 김건희 씨는 어떤가요? 못 나오고 거기도 못 나올 것 같은데요. 길게 봤죠. 형을 길게 그래도 최소한 무기징역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못 나올. 최순실만큼은 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못 나온다고 보는 거죠. 아니 지금 혐의가 16개 플러스 알파고요. 예, 예. 지금 나온 거 어제 조사한 것만 이제 3가지 혐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고 수사가 아직 덜 되거나 미진한 내용이 너무나 많은 거고 어제 터진 그 수협 예. 100억과 관련된 그것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도이치모터스에 아무런 담보가 없이 신용대출로 오늘? 100억을 예. 꺼줬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성폭행 사건, 무마 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약점 쥐고 돈 받고 이런 식의 거래를 다종다기하게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근데 거죠. 김건희 특검 파다 보면 되게 뭐가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이미 국민의힘도 예, 권성동을 권성동 비롯해가지고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다 김건희 특검 쪽이잖아요. 예. 돈 아니, 문제죠. 이거 거기도. 따로 검찰청 만들어야 될 정도인데 이 정도면? 김건희 검찰청이요? 이거 뭐 되게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게 모든 비리와 부정과 또 지금 그동안 말도 안 되는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려고 했던 옹호 세력들이 왜 옹호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지가 그 안에 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돈 문제. 전부 다 돈 문제든 이권 문제든 그것 때문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옹호를 했잖아요. 그 실체를 밝혀야지 이게 끝이 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김건희 특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좀 지금 관련 사건 인지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 중에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김건희와 관련된 이런 부정 돈 거래 이런 부정한 그런 인사청탁 아니 사건 청탁 알고 계신 분들은 제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제보를 주십시오. 제보 전화. 예. 뿌리를 뽑으려면 예. 김건희 특검에서 다 찾아내서 김건희한테 뒷돈 준 사람들 다 찾아내야 됩니다. 김상욱 의원님 국민의힘 계실 때는 좀 그런 류의 이야기와 풍문을 들어보신 건 없으세요? 힌트를 좀 주시면 그게 김건희 특검으로 가서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제가 있죠. 찾아뵙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있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여기서 얘기 다 해버리면 수사할 재미가 없잖아요. 힌트만 주시면 되죠. 수사는 기밀성이 필요해. 아니 근데 이제 와서 다 제보하라고 하셔놓고. 그러니까 우리 공개적으로 방송한 게 아니라 특검의 얘기를 다 해주시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방송하면 다 도망가 버리죠. 아니 근데 제가 이제 국민의힘 취재를 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김건희 씨에 대해서 어떤 평가 정무 감각이 뛰어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거 하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뭘 얘기를 하면은 뭐 화만 내고 일이 되지를 않는데 그래도 김건희 여사를 통하면 뭔가 일이 된다라고 무슨 그 로직처럼 얘기를 해요. 국민의힘 사람들이. 근데 지금 가만히 그 생각을 해보면 이 정무 감각이 뛰어나다는 것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 이 뒷돈 받고 거래에 능하다. 거래하고 그러니까 간판은 이제 뭐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그죠? 대통령 이렇게 간판인 윤석열을 이제 세워놓고 뒤에서 부정한 청탁받고 인사 주고받고 그쵸 이런 거래들을 다 한 추악한 뒷거래를 한 핵심이 김건희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연루된 인사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언뜻 생각나는 것만 하더라도 김대남 씨만 하더라도 뭐 김건희 라인에 줄을 대려고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어요? 심지어 뭐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때 끝난 다음에 악수하려고 줄 섰는데 기자가 목격담인데 윤석열보다 김건희 줄이 더 길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 정권의 핵심 실세는 김건희였고 그렇죠. 그래서 V0였는데 끊임없이 그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저는 잘못이 없고요. 이런 주장을 하면서 국민들을 농락하고 있는 거죠. 네. 김건희 씨 전화를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김상욱 의원님? 네, 저는 없어요. 왜 없으세요? 그러게요.
저는 없었어요. 네. 오히려 지금에 왜냐면 와서는 저기 대상이 아니었나 네, 보다. 관리 대상이 아니셨군요. 아니었나 보다. 저야 뭐 말 안 듣기로 유명했던 사람이라서. 허은하 의원한테는 직접 전화해가지고 어. 일종의 막 포섭 비슷한 걸 하려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자기 예. 얘기를 막 하면서 그렇죠. 예. 시아버지 상당했을 때 그때는 이미 개혁신당으로 예, 간 다음인데. 저는 포섭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나 봐요. 개혁신당에 있던 천하람 의원한테도 이렇게 순천 일정을 그러니까. 할 때 만나가지고는 이런저런 네. 이야기를 했다라고. 맞아요. 와, 근데 나한테 전화 통화 안 하네? 그때 정원박람회 예, 예, 그때잖아요. 맞습니다. 천하람 분한테도 전화하는데 나한테 전화 안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참 의원님 안 통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앞만 얘기해도 설득해도 안 통한다. 의인. 아 그때부터 이 기운이 있으셨네요. 아, 좀-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아니 그 전부터 조금 제가 말을 계속 안 듣긴 했는데 아 그렇다고 아 그렇구나 천하람 분도 받은 전화 저는 못 아 받았구나. 전화는 아니고요. 천하람 의원이 저희 방송 나와가지고 그때 네. 순천에서 이렇게 어. 일정을 할 때 아마 그때는 개혁신당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튼 일정의 수행 비슷하게 하면서 대화를 좀 나눴고 그래서 아. 본인이 느끼기에도 정무 감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가지고. 저도 대화는 나눠본 적이 있어요. 아 그러세요? 어디서 나눴습니까? 그때 그때는 대통령실 국민의힘이었던 거. 아, 예, 예.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예. 대통령실에 그때 이제 만찬 초대 받아갔을 아, 때 예, 그때 예. 이야기 좀 몇 번 나눠봤고 정무 감각이 있다고 느끼셨어요? 그걸 느낄 만큼 대화를 해본 아, 건 아니라서요. 그냥 아, 예, 아우 예. 뜨겁네요. 그렇죠? 이 정도 그냥 날이 덥다. 그렇죠? 음.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근데 뭐 제가 느낀 건 얼마 안 되니 뭐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되게 좀 서글서글하게 얘기하는 사람이구나. 좀 그렇게 느꼈었어요. 정무 감각이 좋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그런 거에 다 그런 담겨 거, 있는 이야기가 그렇구나.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는 참 눈치 없어요. 그죠? 그 전문가가 좋은 사람한테 좀 이런 뭐 부탁도 하고 뭐 그런 것도 할 줄 모르고. 그래도 언더찐윤의 형태를 이제 폭로하신 게 우리 김상욱 의원님이시기도 한데 지금도 국민의힘이 언더찐윤들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까? 표현을 언더찐윤이라고 한 것이고 결국에는 현재 국민의힘의 주류 세력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주류 세력이라고 보는 게 라고 맞는데. 말하기도 좀 애매하죠. 근데 제가 이 대목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 있어요. 국민의힘의 잘못을 가지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제가 늘 드리는 말이지만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타산지석 삼아요. 왜 저 당이 저 모양이 되었을까? 저 당이 저 모양이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배타적 기득권 연대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더찐윤이라고 표현했는데 예.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 또는 각 지역의 호족들 같이 완전히 군림하고 있는 경제와 사회 문화를 다 잡고 있는 언론까지 다 잡고 있는 이분들이 서로 간에 연대의식이 생기는데 이걸 차라리 개파 싸움이라도 하면 나아요. 그 과정에서 견제가 되니까. 근데 이들 간에 손을 꼭꼭 잡고 하나가 돼버리는 순간에 아예 견제가 불가능한 집단이 돼버리거든요. 내부 당 안에서는. 그러면 이때부터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능력 없이 충성할 사람을 뽑게 되고 당권만 지키려고 똘똘 뭉치게만 되고 이상한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강성 지지층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네.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버려요. 그게 길어지면서 국민의힘이 정말 독특한 반국민적 정당으로 가버린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배타적 기득권 연대에 대한 경계감이 정말 강하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비난하면서 닮아가면 안 되고 네네. 비난하면서 우리 스스로 더 경계하면서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 네. 다짐 또 다짐. 민주당 안에서 그런 역할을 김상욱 의원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시는 메시지도 또 거기에 가닿고 있는 것 같긴 제가 합니다. 좀 유독 예민한 것 같아요. 저는 약간 6.25 때 백골부대 같은 느낌이에요. 네? 6.25 때 백골부대 백골연대가 북한에서 넘어와서 가장 반공사상에 투철해가지고 가장 독하게 싸웠거든요. 대한민국 무너지면 안 된다고 가장 독하게 싸웠어. 왜냐하면 제가 그래요. 저는 우리 민주당이 못할 수도 있지. 아니요. 저는 용납할 수 없어요. 민주당 무조건 잘해야 돼요. 예. 전 민주당이 무조건 잘해야 되고 민주당이 잘하고 국민들한테 사랑받아야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예민해요. 지금 저는. 절실하다. 절실해요. 예.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정말 건강하고 민주적이고 국민 속에서 소통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정당이 돼야 하고 우리 기득권당이 됐거든요. 집권당이 됐으니까. 예. 그러니 여당이니까. 더더욱 기득권 연대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예.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이춘석 의원 사태를 볼 때 많은 국민들께서 민주당 왜 이래 이런 비판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차제에 좀 더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봐 라는 비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 차원에서 기강을 바로잡겠다라고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국민의힘보다 잘하는 것은 곤란해요.
민주당이.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의힘 때문에 하향 평준화가 끊임없이 돼 왔는데 여기에 맞추면 노답입니다. 우리는 민주당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야 그렇습니다. 됩니다. 민주당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에 기반한 정치를 해주셔야 돼요. 국민의힘을 무너뜨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1,400만 명이 더 이상 국민의힘을 지지할 이유가 없게 만들어줘버려요. 41%의 국민. 더 이상 국민의힘은 네. 존재할 이유가 없다. 존재 가치가 없다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민주당이 너무 잘하네. 다 하네. 국민의힘 없어도 괜찮네. 국민의힘 기준이 우리는 그래서 국민의힘을 기준 보고 가면 안 됩니다. 오로지 국민을 기준으로. 국민들을께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우리 지지자들의 손을 잡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길을 열어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 핀란드에 따루라는 아, 방송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예전에 그 김종배 시사평론가가 그 핀란드에도 한나라당 같은 보수 정당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참 막 이렇게 하더니 그런 정당 없어요. 보수 정당 아니에요. 민주당 정도가 핀란드에서 보수 정당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시각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의 자리를 확실히 저도 하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왼쪽 날개가 조금 더 넓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진보의 생각이 위기예요. 맞습니다. 보수의 위기가 아니라 진보의 진보의 위기예요. 위기예요. 좋은 예.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 진보 진영이 많이 이제 위축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래도 노회찬 대표 살아계시고 할 때는 의제 발굴을 굉장히 예. 혁신적으로 많이 했었어요. 뭐 무상 시리즈라든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근데 지금 많이 그 뭐랄까 주눅 들어 있다. 예. 진보 정치 자체가. 그래서 보수 쪽의 오른쪽 날개는 민주당이 활짝 펴고 그리고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주당만 있으면 또 부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견제가 또 견제의 반대편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국민의힘은 아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차라리 빨리 없어지는 게 대한민국 정치의 건강함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냐 하면 민주당을 견제하고 새로운 진보적 아젠다를 제시하고 시대 정신에 따른 여러 가지 혁신적인 도전을 해주는 진보 정당들이 나와서 우리 민주당이라고 항상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합리적 비판과 생산적 비판, 발전적 제안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야 우리끼리 그러다가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게 있어도 일단 참자. 우리가 흩어지면 안 돼. 이래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그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안 그죠. 됩니다. 맞아요. 그렇게 되면 안 한국 돼요. 정치와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토론으로 저희가 이어지다 보니까 말을 제가 못 끊고 있었는데 근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어서 예. 그래도 조금 더 이야기 가능하세요? 자격 보니까 괜찮습니다. 그거 있던데 김문수. 예. 준비한 게 되게 많은데 앞에 윤석열 이야기를 아이고, 한참 아이고, 저희가 아이고. 해가지고 예. 우리 윤석열 얘기만 하면 우리 너무 많이 국민들 다 우리도 그러신 자유신경계가 나이여가지고, 예. 자유신경계가 많이 힘들어. 이제는 소송합시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해야 예, 별도로 진행해야 될 것 언제까지 이 같은데. 사람의 굴레 속에서 우리가 예, 민주당의 역할과 그리고 진보 정치 이야기까지도 사실 최근에 많이 이게 짚어보지 못하는 것들인데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반갑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김문수 이야기가 아까 자막에 있었는데 해야 된다라고 우리 김상 의원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그 김문수 이제 후보가 오늘 소위 말하는 전환기실 면접을 봤거든요. 그럼 뭐 하는 짓이냐고 저게. 예, 근데 안 간다고 했었는데 가게 되었고 오늘 심지어 거기 가서 계엄이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취지의 말 플러스 윤석열이 재입당한다고 하면 당연히 받는다라고 자, 이야기했어요. 이걸 우리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국민의힘은 아직 내란 정당입니다. 그렇죠. 예. 이거 한마디로 보여주는 거죠. 네. 네, 다 떠나서 네. 그 처음엔 안 간다고 했다가 이제 저렇게 돼버리면요, 그냥 내란 속으로 깊이 풍덩 빠져드는 것이고요. 네네. 우리는 내란을 끝낼 생각이 일도 없고 내란 속의 윤석열을 다시 받겠다는 주장은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면서 반국민 정당이 되겠다라고 네네. 선언한 반헌법, 반국민, 예? 반법치 이런 정당을 그게 정당일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것 정당도 아니다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우익 몰입애들을 하겠다는 선언인 건데 저걸 우리 국민들이 용납이 가능하겠습니까?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달러가 올랐잖아요. 국민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준다고 또 딴지 걸고 있잖아요. 이런 식의 정치에 대해서 온 국민이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해도 귀 닫고 눈 감고 우리는
윤 어게인 할 거야. 이 선언을 오늘 또 한 겁니다. 아 이래놓고 뭘 사과했대. 그러니까요. 사과했나요? 이게 아니 무슨- 예. 자기들은 우리 여러 번 사과해서 그러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사과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사과. 윤석열 복당을 허용하는 게 뭔 사과예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더 정신 바짝 차리고요.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생 불가능한 정당이라면 근데 뭐 이거를 강제적으로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잘못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1,400만 명이 지지하지 않게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네. 그렇죠. 이게 민주당이 핵심이에요. 잘해야 된다. 그래도 우리가 오늘 잘해야 돼요. 발표된 NBS 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이 또 최저치를 찍었어요. 16%. 지난번에 17%. 그러니까 계속 하락하고 있는 중인 것이고 저는 이 결정판이 내년 지방선거? 예. 지방선거죠. 지방선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물론 민주당 안에서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국민의 뜻으로 내란 정당을 그냥 종식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겠으나 내년에 예. 지방선거에서 확실한 심판을 받는 것으로 명운을 다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자꾸 1,400만 명이 더 이상 지지하지 않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우리나라요. 예. 지지자가 있으면 정당은 또 생겨요. 음. 그냥 간판만 바꾼들 뭐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예.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어요. 근데 음.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의 잘못을 보고도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2,400만 명께서 생각을 달리하시면 본질적으로 없어질 수밖에 네. 없고요. 네, 그 길에 의원님 저는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시사인 네. 김은지의 뉴스인 허리를 구독! 수 세우게 만드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아, 설정 여러분들 예. 주변에 많이 소문을 내주셔서 아이고. 이렇게 이 좋은 방송이 인구의 회자가 되면서 어. 우리의 생각과 자, 정치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 요거는 제가 할게요. 홍보 방송. 우리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도 야, 김상우! 구독해주시고 그 김상욱 TV. 하실 때 김상욱 TV도 같이 해주시면 김상욱 TV 화이팅. 야, 김상욱 예. TV, 장기선의 취재 편의점, 그리고 김은재 뉴스인. 예. 제가 그래서 자꾸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지지자들 우리끼리 박수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요. 예. 지지자들의 손을 잡고 국민들 속으로 음. 특히 1,400만 명의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그 국민들 속으로 자꾸 들어가서 같이 길을 내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하면서 국민의힘의 존재 가치가 더 이상 예. 없다라는 걸 같이 느껴야 돼요. 근데 저는 그래서 민주당의 어떤 영남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그동안 민주당 이게 정치 얘기로 막 가도 되는 야, 거예요. 예, 아니, 네. 아니 보신 거죠? 괜찮으시죠? 아니 얘기를 하다 이야기 한 보니까 30분짜리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게 중요한 진짜 얘기죠. 아니 예, 굉장히 예, 중요해서 예. 그래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영남 전략을 민주당이 실패하면 그 어려운 거예요. 또 국민의힘이 살아나는 기반이 그럼요. 생기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어찌됐든 영남에 공을 많이 들여야 된다. 예. 의원님처럼 유명한 국회의원들이 역할이- 지역에 가서 행사도 많이 하고 음. 지역 주민들도 자주 만나고 그분들이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민원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뿔난 빨갱이당이 아니구나. 그리고 민주당이 우리 얘기를 들으러 오는구나. 라는 정서적 교감이 끊임없이 생길 때 그 지역의 변화가 생길 것 같고 소위 얘기하는 TK 지역당 이렇게도 안 만든 그런 조건과 토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민주당이 굉장히 헌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예. 내년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 이기면은 그거 참 멋질 텐데. 야, 그러니까. 네. 근데 후보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혹시 좀 물망에 오르시는 분이 계시나요? 찾아보겠습니다. 어. 최근에 들은 적은 없어서. 예. 저는 여러분을 좀 듣기는 어, 했는데 역시 장윤선 기자가 더 예, 많이. 예. 예. 아니 듣기는 했는데 그분들이 될까는 잘 모르겠어요. 아, 나가실까 아니면 나갔을 때 됐을까? 아니 원하는 분들이 경북지사 같은 경우에도 예, 예. 출마를 고민하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대구시장도 예, 그렇긴 예. 한데 이게 지역의 토대가 바뀌어야 정치인들도 그럼요. 좀 해볼 음. 결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대구 경북 다녔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딱히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여전히 어려운 지역이긴 하죠.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가 한번 대구시장으로서 도전을 했던 바가 있고. 떨어졌죠. 예, 그렇죠. 네. 근데 결국 의원이 네, 네, 됐다라고 네. 하는 역할을 네. 하긴 했지만 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긴 맞습니다. 하다라는 예. 것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김상욱 의원님의 의견에 참 많이 동의한다. 용기 내서 잘 버텨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우리 그러니까요. 민주당. 네, 우리 김상욱 의원님의 변화를 계속 체감하도록 하면서 민주당 안에서의 또 중요한 건강한 목소리를 내시는 역할도 힘내주시라고 이야기 드리면서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멘트는 김상욱 TV 장윤선 치즈편이죠. 그리고 시사인 구독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미 댓글에서는 구독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오. 분들 많으셔서 감사하다라는 인사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지의 뉴스인 8월 7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5시 저희 생방송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잊지 말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